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합문화포럼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통합문화포럼은 남북한과 관련된 문화예술, 또 평화, 또 대중문화 등 각 분야별 주제에 맞춰서 남북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오해와 편견을 조금 해소해서 바람직한 통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로 벌써 올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속의 남북한의 미술과 또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남북한 미술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인데요. 미술과 디자인이 우리 일상 또는 사회,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과 기능을 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의 미술과 디자인의 차이점 또는 국제적인 평가, 위상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형식을 좀 나눠서 1부, 2부 해서 5부까지 구분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형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는 먼저 남북한 미술 교육과 창작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계시는 분부터 소개를 좀 드릴게요. 단국대학교 초빙 교수이시고 한국 근대미술과 북한 미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홍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신수경 교수님, 월북 미술가들과 북한의 1950년대, 60년대 미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수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네,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 질문도 하면서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홍대 회학과를 졸업하셨고 현재 미술 전시와 더불어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아티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강춘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티스트 표현 괜찮죠? 네네. 네. 강춘형님은 북한에서 오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함께해서 좀 풍성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얘기를 먼저 진행할까요? 남북한 미술 교육과 창작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남북한 미술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그냥 바로 질문 드릴게요. 남북한의 미술 교육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홍지석 교수님께 먼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술 교육이기 때문에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이제 뭐 해방 이후에 그 남한과 북한에서 전부 다 미술가로 활동하려고 하면 미술대학에서 활동을 하는 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죠. 뭐 굳이 그러니까 차이를 얘기한다면 이제 해방 이후에 남한에서는 이제 뭐 서울대나 뭐 홍익대학교나 이화여대나 이런 그 종합대학 안에 단과대학으로 미술대학이 교육이 주로 진행이 됐던 반면에 네네네. 그 북한에서는 1949년에 평양미술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국립평양미술대학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미술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미술가로 이제 활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남북한 모두 꽤 오랜 기간 동안 관전,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남한에서는 남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949년에 이제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제 국전인데요. 이 국전이 처음 열렸고 그리고 이게 이제 한동안 이제 그렇게 쭉 그러니까 뭐 전쟁 기간에 잠깐 중단됐다가 쭉 운영이 되고 그러다가 1979년에 국전이 민영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81년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 주도의 공식 전람회를 통한 작가 등용 이제 이런 시스템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작가는 다른 방식으로 미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미술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북한에서는 그 국가미술 전람회로 대표되는 관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미술대학을 졸업하다고 하더라도 이 이렇게 관전, 네, 조선미술 전람회라고 부르는 네. 이제 이런 국가 전람회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입선이나 특선하면 거기서도 엄청난 영예가 주어지고 작가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홍 교수님 그 정도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다 말씀하시면 신수경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없으실 거겠어. 네, 신 교수님도.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남쪽과 북쪽 미술의 가장 큰 차이가 남한에서는 개인의 이제 어떤 독자성,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미술을 했을 때 미술이라든지 예술에서 가장 이제 이상적인 것들을 독자적인 세계,
그 작가가 어떤 이름을 얻을 때는 어떤 독자적인 세계를 추구했느냐 이걸 갖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판단이 아니죠. 이게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어떻게 구현을 했고 또 그것이 그 이 사회에 어떤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계몽성이라든지 대중성,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좀 뭐 프로파간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제 선전선동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전화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어떤 인민을 위한 미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강조가 되는데 비해서 남쪽에서는 오히려 작가 개인의 어떤 독자성을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많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홍진석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국가미술 전람회가 이제 그 국전이 이제 폐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이 그 미술 시장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러니까 그 평가의 기준들이 조금 이제 그 상업성을 띠게 되잖아요. 남쪽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미술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미술 시장이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미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미술 교육의 목표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쪽에서는 어떤 인간의 감수성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데 이제 미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떤 내적 욕구를 이렇게 충족시키고 표현하는 것 그것인데 비해서 이제 북쪽은 오히려 개인보다는 집단 또 그 대중 인민이 이제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두 국가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방식이 항상 북한은 선전 미술이 항상 앞장성이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위한 인민 선동을 위한 그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예,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그림들을 봐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보면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교육 과정을 결집해서 보면 거의 창의성은 거의 북한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억압이 돼가지고 아예 그냥 그런 것들 시도를 못하고 그냥 그 사회에 맞게 선전 미술이나 이런 위주로의 활동만 하는 거고 반면에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작가의 창의성을 무조건 다 열어주고 그런 방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홍 교수님께 바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전문적으로 미술 한다 그러면 대학 교육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과 북의 미술 대학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평양미술대학을 예로 들면은 평양미술대학에서 공부 과정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길고 전문부가 3년,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4년 6개월이고 또 2년, 그러니까 그 이상 더 공부하려면 이제 2년제 연구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석사, 박사 이제 이런 건데 2년제 연구원과 3년제 박사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교육 과정이 좀 길고 그리고 좀 과도 그러니까 7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화, 그다음에 이제 서양화, 조각, 이게 서양화라기보다 유화이죠. 조선화, 유화. 그다음에 조각, 출판화, 공예, 산업미술,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비평 쪽 이렇게 되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미술대학이랑 그러니까 남한의 미술대학이랑 이제 북한의 미술대학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마도 조선학과의 위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족적 형식으로 조선화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제 이게 남한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동양화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대학 시스템의 그 학과로 편입되면서 남한에는 이제 그 지금 동양학과 또는 한국학과 이제 이런 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학과나 한국학과가 뭐랄까 이렇게 굉장히 다른 학과에 비해서 뭐랄까 그 최고의 학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뭐 서양화라든가 디자인 하는 학생들도 또 그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북한에서는 조선화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인기도 가장 많았고 그리고 북한 체제가 또 조선화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미술에서도 약간의 위계가 있는 상황이랄까요. 이제 그런 점들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지만서도 그 자체 안에서도 이제 선전적으로 그때부터 뭐 미제를 그리거나 이런 뭐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학생 신분으로서 느꼈던 기억이시고 방과 후 미술교육.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도
소수의 그 부유층이라든가 유한 계급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인민에게 미술을 돌려주자는 이념이 초기에 되게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특정 계급의 천재적인 예술가 개인한테 할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민에게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조차 그때는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미술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나중에 소조 미술 지금 많이 소조 이야기했는데 미술 소조라는 걸 하면서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런 소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미술을 하려면 근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재료도 문제가 있고 근데 북한 체제가 경제난을 겪으면서 이게 사실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 게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 김정일 시대 말기 또는 김정은 시대로 계속 이어지면서 그 소묘 전국 소묘 축전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소묘라는 게 연필만 갖고 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대규모 작품을 모집해서 전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일단 재료비가 제일 적게 드니까. 재료비 적게 들고 또 누구나 쉽게 이제 손으로 연필로 그리는 거 가능한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 최근에 가장 그 주목할 만한 그런 대중미술 교육이라든가 약간 아예 군중 문화예술이라는 장르가 아예 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미술도 전문 엘리트 교육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약간 대중교육의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평양미술대학은 지금은 이제 평양미술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처음에 1947년 9월에 이제 개교를 하는데 그때는 평양미술전문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다가 1949년 9월에 이제 국립대학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때는 이렇게 소개된다고 하죠. 이렇게 평안북도로 이제 옮기게 돼요. 그 학교를 평안북도 용천으로 옮겼다가 58년에 다시 이제 평양으로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전쟁 기간에 이렇게 좀 부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월북 작가를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월북 작가를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그 연구를 했던 작가가 김주경이라는 작가였었어요. 김주경. 이 김주경이 원래는 그 충청북도 진천 출신인데 그 동경미술학교 보통은 이제 그 시대의 화가들이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김용준이라든지 많은 작가들이 우리가 아는 이제 고이동을 비롯해서 대부분은 서양학과를 유학을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도한사범과를 가요. 도하사범과를. 도화사범과.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도하 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부터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부터 뭐 그 송도고보 교사를 했다가 또 이제 자신이 그 모교인 경성 제1고보 이제 교사로 있다가 그러다가 평양 그 46년 10월에 이제 월북을 하는데 바로 이제 평양미술학교 그 초대 교장이 돼서 58년까지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미술의 어떤 토대를 마련했던 작가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월북 작가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사실은 50년대까지는 굉장히 월북 작가들이 많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조선화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조선화가 굉장히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장르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가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김용준이라든지 월북한 또 정중려 같은 작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김용준 같은 작가는 정종려는 나중에 이제 인민예술가 칭호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53년부터 54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변월령이라고 소련에서 이제 파견이 돼가지고 여기 와서 학장도 하고 또 고문도 하고 그러면서 북한 미술의 어떤 사실주의 미술을 이렇게 그 이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이제 조선화를 이렇게 있게 만드는데 또 오히려 이 사람이 당신은 유화를 했지만 그 북한만의 어떤 특징을 갖는 그런 미술을 하자면 조선화가 필요하다. 오히려 이제 그런 동양적인 모필화 또 아주 거기에 이제 사실적인 묘사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정종려 같은 작가들과 굉장히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그 조선화를 그 북한 미술의 어떤 독창적인 그런 이제 특징적인 그렇군요. 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 교수님께서 이제 평양미술대학 얘기를 하시면서 주요 작가들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 홍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얼핏 들었던 것 중에 만수대 창작사
그 얘기를 좀 짧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수대 창작사는 이제 북한의 되게 유명한 소위 창작 기지인데요. 창작 기지. 기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랑 관계가 깊으냐면 북한이 60년대부터 집체 창작의 이념을 발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체 창작이라는 건 예술 작품이 개인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든다. 이제 이런 것이. 그래서 집체라는 말을 쓴다. 입니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예술의 성취를 한 개인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집단에게 할당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개인을 점점 지워나가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이제 1960년대에 구체화됐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 이제 물론 이제 좀 더 오래전에 자기들이 만수대 창작사 만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만수대 창작사는 197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72년, 73년 요 무렵에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인데. 약간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작가들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아까 창작기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사업들을 벌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니까 작은 작품들을 혼자서 작품을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또 큰 작품은 여럿이 집체 창작을 하고 또 약간 거긴 직장입니다. 가서 자기에게 할당된 작품의 숫자와 내용을 그려내고 점점 이렇게 특히 만수대 창작사는 처음에는 이제 조각 창작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새가 불려져서 모든 미술 장르를 아우르는 엄청난 큰 창작 기지가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만수대 창작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종류의 창작사나 예를 들면 창작 작업이 이제 직장마다 또는 단위별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창작사를 대표하는 건 이제 만수대 창작사가 된 것이고 1970년대부터는 이제 북한 미술의 진짜 1급 작가들이 다 이제 만수대 창작사로 몰려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던 그런 곳이죠. 네.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신 교수님께 아까 지금 집단 창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 그 집단 창작 방식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장 시발점이 천리마 동상을 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천리마가 또 나오네요. 천리마 동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리마 시기에 굉장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속도전을 표방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생산해야 되는 이런 시기였잖아요. 그러면서 미술가들도 거기에 이제 당신들도 그런 이제 어떤 움직임을 이 조각을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1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2부에서는 남북한 미술의 그 시기별 주요 특징과 또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